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입니다. 35번째 시간입니다. 2010년 1월 8일 날입니다. 영하 10도에 우리 집 온수가 얼던 날. 제목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까지도 온수가 잘 나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을 했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온수를 틀어보니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이다. 요즘 어찌나 추운지 매일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였다. 월요일에는 100년 만에 큰 눈이 와서 우리나라 전국이 생난리를 겪었었다. 지하철 문이 얼어서 안 열리기도 하고 또 뉴스에 다양한 뉴스가 나온다. 나 역시도 3일 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었다. 온수를 아주 조금씩만 틀어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일은 벌어진 것이고 소용이 없는 일이다 후회해봤자. 나는 물을 끓여서 타올을 또한 적시고 온 그 수도 선을 녹여본다고 시도를 해보았다. 어느 것이 온수 선인지 확실히 몰라서 주인 댁에 올라가서 배를 누르니까 아줌마가 나온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온수가 얼었는데 어느 선이 온수가 흐르는 선인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왔습니다. 큰 아드님이 있으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아줌마는 알았어요. 나도 잘 몰라요 한다. 우리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간다. 난 내려와서 번갈아 가면서 뜨거운 끓는 물로 타올을 적셔가지고 연신 온수 선에다 계속 바꿔가면서 녹이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인 아저씨가 내려오셨다. 아저씨 입에서 막 쌍욕이 계속 나온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주 즐겁을 했다. 가슴이 그냥 두근반 서근반 막 뛰기 시작했다. 정말 기겁을 했다. 아저씨는 보이라실에 오더니 하는 말이 내가 죽어도 날 부를 거요 아줌마? 내가 내 병 알지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너무 병원에 있기 힘들어서 집에 있는 거라고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아씨 말하면서 막 욕을 했을 거라고요. 난 어머니께도 병신 같은 개 같은 새끼라고 하면 막 욕을 해댑니다. 오토바이를 산다고 연락이 와서 날 화나게 하더니 왜 이런 일로 날 불러대는 겁니까?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싫어요. 만사가. 며칠 전에 우리 고모가 병원에 문병이 왔어도 내가 현관에서 다 필요 없다. 왜 왔어? 이 XX들아 돌아가! 라고 소리쳐서 신발도 안 벗고 돌아갔답니다. 아유, 이 아저씨 정말 무서운 성격이었어요. 나는 누구도 만나기 싫어요. 병원에서 석 달 동안 얼마나 내가 고생한 줄 알아야. 의사놈들이 내 병도 못 고치면서 돈만 쓰고 고생시키는지 의사 객섹스 새끼들 칼로 쑤셔 죽여도 내가 분이 안 풀립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는 혼자서 정말 어찌할 수도 없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기만 했다. 아유, 세상에 그동안 내가 녹이려고 뜨거운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던 그 선은 수도선이 아니고 도시가스 선이었어요. 그러니 성격이 난폭한 아저씨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막 화를 내는 거야. 아유 진짜 무서워요. 이 남자 그걸 보더니 아주머니 그게 온수선이에요. 아니 그 선은 도시가스 선이에요. 이 남자 그걸 보더니 아주머니 그게 온수가 아니고 가스선이라고요 하면서
얼굴이 그냥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누래가지고 완전 비단 구렁이 얼굴이었어요. 아유,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는 그런 얼굴 색과 그 무서운 눈빛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흑빛과 은색빛이었고 눈빛은 비단 구렁이의 눈빛이었다. 귀신에 눌려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난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 아저씨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이나 행동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때 아줌마가 내려왔다. 아저씨 부인이 내려왔어요. 그 아저씨는 수도꼭지에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입에서는 계속 XX 소리를 연신한다. 아이고 정말 무서웠다. 난 속으로 우리 큰아들이 올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아들이 보면 얼마나 또 놀랄까. 결국은 그 아저씨 친구가 보이라 기술자를 불러서 그 아저씨 친구인 사람이 그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지불을 돈을 주고 녹였다. 난 그 아저씨가 정말 존경스럽다. 그 아저씨가 친구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아저씨는 아저씨랑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말했다. 난 그 아줌마에게 참 존경스럽다고 했다. 그 아저씨의 부인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무시무시한 성격을 맞추고 살고 있으니 날마다 눈물바람이고 그 아줌마는 아저씨랑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말을 했다. 아줌마도 한숨을 치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산다고 했다. 온 식구와 일가 친척이 다 힘들다고 한다. 집에는 아무도 못 오게 소리 지르고 욕지거리를 해대고 그 아저씨는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다. 어제는 무서운 일로 하루를 마감했다. 어저께는 진짜 무서운 그 주인 아저씨 때문에 아주 그냥 사지를 벌벌벌 떨는 그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온수가 얼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고 경험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2010년 1월 25일 바쁜 나날을 보내며 제목 바쁜 나날을 보내며 요즘은 정말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영국인 여자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다.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손길만 스쳐도 사람들이 쓰러지고 다양한 체험을 한다. 나도 3번이나 쓰러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께서 손을 내 머리에 대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뒤로 퍽 쓰러졌다.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이 지난 1월 13일 날 미국 선교를 떠났다. 인터넷으로 공연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토요일 날 오라고 연락이 왔다. 12시에 공연을 하니까 권사님도 꼭 오셔서 함께 보자고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었다. 정신없이 애들 점심을 해주려고 오뎅국 재료와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해서 공동체로 갔다. 공동체 어린 애들은 안 가고 이제 큰 애들만 간 거예요. 미국 공연을.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미국에서 공연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서로 쌍방이 볼 수가 있었다. 우리 아들과도 대화를 하고 공동체에서 또한 지휘자 선생님이 짜파게티를 손수 만들어 주셔서 잘 먹고 또 어느 장로님께서 미국 못 간 애들 위로해 주신다고 용인 에버랜드에 가자고 해서 16명이 함께 갔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못 갔는데 이제 어느 장로님이 못 간 애들이 못 가서 속상해 할 거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로 갔습니다.
나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가보고는 처음 가본다. 많이도 변해 있었다. 얼마나 전도사님은 주원이랑 짝을 하시고 아니야 많이도 변해 있었다. 얼마나 볼 것도 많고 탈 것도 많은지 별천지에 온 기분이었다. 전도사님은 주원이랑 짝을 하시고 손을 잡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난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 전도사님이 저랑 연배인데 애를 손을 잡고 이제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하나라도 더 태워주고 싶어서 그냥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막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나는 수연이랑 짝을 지었다. 수연이는 여자아이고 아이였어요. 하여간 나도 오랜만에 애들 덕분에 기분 전환을 잘했다. 주일날엔 일부 예배드리고 12시에 정화 목사님 사랑하는 교회 3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을 했다. 개척교회, 정말 말 그대로 초라한 개척교회였다. 지하에 성도도 없고 10명 미만이다. 3년 동안 성도가 10명 미만이라니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에 교회 개척이 정말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신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만 할 뿐이다. 저녁에 정화 목사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00년 2월 9일 지하 할머니 권사님입니다. 제목이. 어제의 일이다. 퇴근해서 정리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지하 할머니가 우리 집 현관문을 노크를 하신다. 구정이라고 겉절이와 떡국떡과 만두를 가지고 오셨다. 가끔 공동체에서 오는 그 쌀을 전해드렸더니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 같았다. 고마운 마음은 그지없는데 난 속으로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 연세가 80살도 넘으셨는데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할머니가 지하에서 사는데 연세가 많고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집 청소라든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안 되고 굉장히 좀 내가 보기에 굉장히 불결하게 이렇게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가 김치 만두를 만들었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보는 앞에서는 그냥 고맙다고 받았지만 좀 속으로는 약간 깨름직했었답니다. 난 속으로 회개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다. 입으로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할머니께 땅콩과 호두를 드렸더니 드시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입에서 계속 음식물이 튀어나온다. 속으로 주여를 부르면서 걸레질을 했다. 할머니의 삶을 보면 너무도 기구한 것 같아서 불쌍도 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결혼했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들과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다. 그 딸은 나랑 동갑이라고도 하신다. 그리고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은 지적장애더라고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둘째 아들은 성격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부모고 뭐고 없다. 아무 얘기나 그냥 막말을 하고 욕을 해댄다. 내가 보기에는 꼭 짐승 같은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 큰아들이 복권을 샀는데 그 할머니 말입니다. 복권을 사는데 할머니가 기도를 해서 6천만 원이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과 돈을 합쳐서 지금 사는 집을 샀다고 한다. 연립주택이었습니다. 3층으로 된. 어찌나 말씀을 잘 하시던지
입에서 계속 음식물을 튀기고 있다. 하여간 둘째 아들은 3층에 살고 지적 장애 아들과 할머니는 지하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뇌 백혈병을 앓고 있어 투병 중이다. 하여간 나그네 인생을 힘들게 살고 계신다. 하나님,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평안을 주소서. 이 할머니는 아무도 교회 나가는 분이 없어요. 할머니 혼자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그 지하가 두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한 가구는 할머니 혼자 사시고 또 한 가구는 그 약간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 둘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뭐 식사라든가 이런 걸 그 80대 할머니가 건강치도 못하신 분이 그렇게 식사 같은 것도 해서 아들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격이 좀 별난 그 아들은 3층에서 사는데 일체 부모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자기들만 그렇게 살아요. 그분은 이렇게 만나면은 늘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니까 이거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기록을 했고요. 2010년 3월 23일 우리 큰아들의 첫 데이트.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네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큰아들 하는 말이 엄마 교회에서 소개팅 들어온 거 취소하세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한다. 그러면서 핸드폰에 찍힌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준다. 교회 다니는 슈페리어 사장님이 자기 조카딸을 소개해준다고 했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니 수수하고 꼭 우리 식구처럼 생겼다. 첫인상이 그냥 편안했다. 만난 지는 난 1년 정도 되고 사귄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괜찮다고 한다. 올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그 여자친구를 찾는 것이었는데 애들 결혼 상대를 놓고 내가 10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다. 내가 결혼에 실패하다 보니 두 아들의 결혼 문제를 제일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하고 정말 매일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든지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한다. 오늘 정식 데이트를 하는지 차 좀 쓰자고 해서 세차까지 깨끗하게 해서 잘 놀다 오라는 말까지 하고 주스 2개와 가래떡을 쇼핑백에 담아서 차에 실어주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딸이라면 잘 사랑을 키워나가서 결혼까지 해서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한다. 직업은 화장품 회사 백화점에서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케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성실하고 또 정신이 인생관이 똑바르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아들도 정말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한 것이다. 31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연애 한 번은 안 해봤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여자 얘기는 할 때 이날 처음 하더라고요. 더욱 기대가 되고 반가운 일이라 생각이 된다. 하나님 두 젊은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 즐거운 데이트가 해주세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결국은 아들 둘 낳고 아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6일 봄소풍입니다. 제목은. 오늘은 우리 교회 봄소풍을 다녀왔다. 장소는 경상도 하동과 매실단지로 갔다. 교회에서 버스 2대로 나누어 타고 8시에 출발을 했다. 나는 신집사님과 함께 좌석에 앉았다. 관광회사 측에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주기로 했다고 한다. 차에서 아침을 먹고 인삼 공장에 정차를 시키고 인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능을 설명을 하더니 호객행위를 하다시피 한다. 사라고 야단이다. 가격이 33만 원이라고 한다. 이 불경기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나중에는 옛날에 씨름 선수를 했던 사람이 이곳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사장까지 나와서 사라고 독촉을 한다. 교회 소풍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괴로운 표정들을 지었다. 먼 길을 가는데 이게 무슨 짓인지 나도 정말 이해가 안 갔다. 정 집사님은 우리는 신구약만 잘 먹으면 된다면서 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 집사님은 남자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말씀만 우리는 들으면 산다 이 뜻입니다. 우리 차에서 강매하다시피 2개를 팔았다. 상대 차에서는 13개를 팔았다고 한다. 우리 차 가이드는 자존심을 상해하고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오늘 장사는 완전 손해보는 장사라고 한다. 듣고 보니 상대방도 이해는 가지만 손님 측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다. 처음으로 교회 소풍을 이런 식으로 갔었답니다. 그동안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관광지에 가서 관광하고 딱 다이렉트로 서울로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날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참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이날. 순수한 소풍으로 알고 회비 4만 원을 내고 간 것인데 어쨌든 씁쓸하게 마무리를 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화개장터 주변 벚꽃을 보면서 즐기기도 하고 섬진강 도로에 가로수가 전부 벚꽃나무였다. 꽃이 만개하여서 꽃길을 달리는 기분은 최고였다. 그리고 청매실 농원에 갔다. TV에도 가끔 나오시는 농원인데 인상적인 것은 매실을 담그는 항아리였다. 커다란 항아리가 수백 개 같았다. 정말 구경거리였다. 나는 그게. 구경도 좋지만 모두가 장거리 여행에 피곤한 모습이었다. 6시쯤 서울로 올라오는데 관광회사 측에서 아까 홍삼을 너무 못 팔았다고 하면서 오다가 논산쯤에 있는 광동제약회사에 들려서 키토산을 사라는 것이다. 설명을 듣고 팔아달라는 것이다. 차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불쾌해했다. 하지만 한 차에 탔으니 운전수 맘대로다. 다른 차는 아까 홍삼을 많이 팔아서 그냥 서울로 올라갔다. 제약회사에 도착하니 9시가 다 되었다. 밤 9시가 다 되었어요. 글쎄. 모두가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은 형편인데 직원들이 나와서 깍듯이 인사를 하며 대우를 해준다. 사무실을 향하여 키토산의 효능을 설명을 한다. 큰 이제 강당 같은 데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키토산의 효능을 설명을 하고 여직원들이 대여섯 명이 나오더니 강매하다시피 또 한다. 사라고 난리다. 눈치를 보니 아무도 안 산다. 모두가 표정이 그냥 미안한 표정만 짓고 있고 피곤해한다.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정말 난감했다. 그냥 집에도 안 보내줄 표정이다. 안 사면 그냥 안 보내줄 표정이에요. 아유 진짜 2번 다시 이런 경험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은 계속하고 앞에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 산다. 또 시간이 계속 흐른다. 계속 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니까 누군가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사더라고요. 그들이 또 한참을 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또 샀어요. 아유 애따 모르겠다. 키토산을 먹으면 모든 성인병을 예방하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지방질을 제거한다고 하니까 하나 사보자 하고 내가 한 개를 또 샀다. 가격은 30만 원이었다. 모두 안도하는 분위기다. 드디어 풀려난 것이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그제야 차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난 차에서 가이드 하는 분과 친해지고 말았다. 나이는 나보다 3살이 어린데 고향이 같았다. 날 보고 언니 언니 하면서 아주 좋아한다. 언제든지 여행이 하고 싶으면 전화만 하면 언니는 언제라도 무료로 차를 태워주겠다고 한다. 농담이 아니라고 하면서 명함까지 준다. 가이드가 언니 모처럼 나왔는데 차에서 신나게 몸을 풀고 가라며 제안을 한다. 아무리 교회에서 왔어도 너무 싱거운 여행 같아서 내가 마이크를 줄 테니까 재밌게 놀 생각이 없냐는 의견을 하는 것이다. 이제 버스에 타는 저 교인들에게 물어봤지요. 그냥 자면서 갈 것입니까? 차 안에서 그냥 노래하고 이렇게 즐겁게 가는 것이 좋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아주 만장일치로 박수로 화답을 한다. 난 간단히 메모를 해갔었다. 차에서 운동하기, 또 동요 부르기, 책을 보면서 또 TV를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메모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메모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가면은 항상 저한테 사회보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해서 항상 메모장에 메모를 해갖고 다녀요. 뭐 무슨 멘트를 할 것인지, 어떤 게임을 할 것인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 이런 거를 간단히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메모한 거와 이제 모두가 좋아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배를 잡고 웃기도 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책 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또 이제 텔레비나 뭐 라디오 같은 거 듣다가 누구나 들으면 이거는 좀 빵 터지겠다 하는 건 그런 건 제가 또 메모를 또 해가지고 간 거지요. 다들 즐거워한다. 그리고 웃음 수련을 함께 했다. 제가 저기를 다닙니다. 요가를 다니는데 거기서 웃음 수련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자격증도 따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웃는 거예요. 다 같이. 모두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웃으라고 했더니 역시 잘들 따라 웃는다. 그렇게 해서 2시간 정도를 진행시키고 마지막 휴게소 죽전에서 먼저 떠난 차와 만났다. 모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차에 탑승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차에 오시더니 하시는 말, 권사님 수고는 너무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야지요 하신다. 인상을 보니 약간 떫은 맛이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려가신다. 순간 나는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이 그전 같지 않고 좀 이상해지신 것 같으다. 23년을 지켜봤지만 요즘 같지는 않았던 것 같으다. 우리 목사님은 큰 며느리도 잘 보시고 둘째 며느리도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의 그 딸과 그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건축도 하고 요즘 교회도 부흥이 되고 하니까 그런지 요즘 목사님이 약간 변한 것 같다. 난 속으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넘기기로 했다. 거의 다 와서 서울 거의 다 왔는데 가이드가 인사말을 한다. 앞에 나와 사회본 집사님에게 여러 가지를 배웠으며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과찬을 해준다. 꼭 연락하라고 하면서 나를 꼭 안아준다. 순간 피로가 싹 풀리는 것을 느꼈다. 헤어질 때 모든 집사님들이 수고하셨다고 너무 재미있게 왔다고 몸이 너무 괴로워서 구토증이 날 뻔했었는데 집사님이 너무 재미있게 사회를 봐주셔서 그런 것이 다 해결됐다고 한다. 갈 때는 차에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처럼 기도 제목과 내 생애 30일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 받은 것,
돌아가면서 나누라고 해서 조용히 갔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관광차로 단체로 어디 갈 때는 앞에서부터 다 그렇게 마이크를 돌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점 자랑을 해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았던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칭찬과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그냥 20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는 내가 소풍 간 건지, 내가 또 교회 안에서 또 그냥 처럼 그렇게 교회 자랑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어쨌든 이번 소풍은 그렇게 잘 다녀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